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토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제가 이곳에 모시고 왔는데요. 자,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재 쇼호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MC와 사회자로서 아주 유능한 쇼호스트 송우리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송우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우리 예술토끼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에서 제가 또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분에게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리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쇼호스트계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기획자로 4년간 일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이제 하게 되면서 뭔가 기획자로 일을 하기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야근까지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좀 찾고 있던 찰나에 제가 워낙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워낙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제가 입지 못하는, 육아하면서 입지 못하는 옷이 너무 막 두세 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육아를 안 하실 때도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사셨죠? 그게 제가 이제 임신 중에 78kg를 찍으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오다 보니 이대로 내가 진짜 계속 약간 뚱뚱하게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막 바쁘게 지내는 상황을 좀 회피하고자 나는 출산하고 뺄 수 있어. 이 옷을 입을 수 있어. 이 희망을 가지려고 또 더욱더 이제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쇼핑을 좀 저도 이제 마음이 우울하다 보니 더 많이 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비키니 걸어놓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쇼핑을 옷을 많이 했다 보니까 막상 아이를 낳고 살을 빼는 과정에서도 못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육아를 하게 되는데 너무 짧다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렇다 보니 이제 취향도 바뀌고 그때 제가 산 옷들에 비해서 제 취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구슬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나게 됐어요. 구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구석에 있는 물건을 슬기롭게 팔자라는 앱이었거든요. 너무 그 네이밍이 좋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앱이 현존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옷을 두세 박스를 들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직접 판매를 한 거죠. 경매로 하나하나 판매를 했고 생각보다 많이들 구매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거의 쇼호스트처럼 제가 멘트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자질이 있다라는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쇼호스트로 좀 도약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슬이 어떤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쇼호스트로 입단을 하게 되셨는지 약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임신 과정에서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보게 되었고 네이버에서 중고나라에서 쪽지가 온 거예요. 내 옷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고나라에서 쪽지가 와서 옷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다. 구슬이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직접 팔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링크를 눌러라 해가지고 링크를 눌렀더니 구슬에 제 옷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단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직접 출연할 의향이 있으시냐 아니면 그냥 옷만 보내주고 싶으시냐. 근데 저는 직접 출연을 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럼 그게 라이브 커머스 같은 맞아요. 그 라이브 커머스 앱인데 중고 셀프 의류로 판매를 하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마켓과 라이브 커머스를 합쳐놓은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됐고 거기서 재능이 막 폭발을 한 건가요? 그쵸. 너무 재밌고 두세 시간을 얘기를 해도 지치지가 않고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막 말하는 게 너무 막 술술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아무래도 기획자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이게 마케팅적으로 괜찮을지 좀 파악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은 게 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던가 이제 말을 어떤 문장을 해야 될지는 바로바로 생각이 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화술이 기본적으로 기획자 출신이다 보니까 좀 스피치를 좀 능력을 채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투맨으로 해가지고 1대1 아나운서반을 이제 또 이제 등록을 해서 학원을 다니게 된 거죠. 학원까지 다니셨어요? 네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스피치까지 딱 채운
하니까 음.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아, 또 그런 노력이 있으셨구나. 네.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기획자라 그러면 어떤 기획들을 옛날에 하셨었는지. 예전에 이제 뭐 LH라던가 네네. 기아나 삼성에서 하는 임직원 대상이든 아니면 이제 마케팅이든 전시 경매 행사라던가 네네. 그런 걸 많이 만드는 회사에서 좀 일을 하고 있었고 뭐 그 안에서 기획서를 쓰는 작업이라던가 행사 광고, 그쵸. 광고주랑 영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행사 끝까지 간 다음에 행사 결과 보고서도 이제 다 쓰고 그러면 이제 다음 행사에 2차를 또 준비를 해요. 제안서 쓰고 행사하고 또 이제 결과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 하나에서는 JTM 미디어라고 연회비를 받는 콘서트 회사가 있었어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연회비를 내면은 매달에 공연을,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회사 안에서 콘서트 제작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안에 광고주 영입을 하는 협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이제 공연이 풍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협찬사 영업을 또 같이 했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획자로서의 역량은 행사 기획하면서 많이 채우고 어떤 말을 해야지 이게 팔릴까 이런 거는 그 많은 광고주 분들을 만나면서 마케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 영업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 많이 터득을 해서 빠르게 쇼호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겠네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어요. 네. 보통 쇼호스트 분들은 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쇼호스트나 아나운서를 거쳐서 하지 이런 다양한 또 문서 작업과 이런 거를 거쳐서 하는 분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천하무적이시겠어요. 약간 그래서 저한테 이제는 사업을 해라 뭐 회사를 차려서 왜냐면 저는 영업도 되고 이제 기획하고 작업을 하고 문서 작업해가지고 어디 페이퍼 돌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가만히 이제 캐스팅을 기다리는 쇼호스트는 아닌 거예요.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고 프로모션 같은 거를 또 이제 또 같이 뭔가 해보자고 좀 능동적으로 하는 쇼호스트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는 좀 직접 사업체 하나를 구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죠. 지금 구슬이라는 곳에서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외부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아니면 쓱 이런 앱에서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들 업체가 있고 광고주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캐스팅이 들어오면은 제가 방송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리랜서시네요? 그렇죠. 아, 프리랜서 쇼호스트로서 쇼호스트계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한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세요.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공중파, 홈쇼핑 쇼호스트 분들은 공채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라이브 커머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역량을 키우셔가지고 저처럼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라던가 아니면 작은 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세계를 확장을 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공채를 하기에 드릴 수 있지만 저보다 워낙 어리고 예쁜 20대 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벽 근무라던가 이런 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잖아요. 캐스팅이 들어오면은 제가 제 일정을 맞춰서 짜고 제가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저는 제가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그래서 프리랜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쇼호스트로서 가장 큰 장점은 일하시면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관종인 것 같아요. 아, 관종. 요새 트렌드가 또 관종이잖아요. 네, 약간 관종인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도 하고 싶고 유튜버도 하고 싶지만은 바로바로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근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내 그 팔로워가 쌓이고 그 시간까지 좀 약간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술토끼 저희 성지훈 유튜버님, 성지훈 유튜버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기다리고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저는 이제 판매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끈질김은 없지만 그리고 저의 뭐 브이로그라던가 아들과의 지내는 생활 이런 걸 찍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식당에 가면 메뉴판 찍고 멋지고 이렇게 부지런해하잖아요. 그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품 공부를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진짜 여과 없이 풀어내고 진짜 1시간 동안 그 방송을 할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연극 배우가 된 느낌이에요. 안 힘들어요?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할 말이 생각이 나요.
그게 천직이네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쇼호스트를 즐기면서 좀 살아남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파워 J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쇼호스트를 하게 되면은 잘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잘하시고 이제 그게 더 잘 맞는 분들도 많은데 그 돌발 상황에 정이 안 나. 놀라면서 할 말을 까먹는 경우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무서워해요. 아, 시각적인 그런 거. 약간 이제 큐시트대로 흘러가고 응. 계획대로 흘러가고 응. 요게 맞는 분들도 쇼호스트에 많이들 있지만은 음. 저는 조금 저를 좋아하는 업체들은 즉각적인. 네, 우리 팀은 웬만하면 놀라지 않아. 그 순발력. 네. 그거 진짜 대단한 재능인데. 댓글에서 뭔가 모르는 게 올라오거나 악플이 올라오거나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별로 놀라지 않고 그리고 뭔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송 30분 전에 물건이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저는 양념갈비를 공부를 해봤는데 쭈꾸미였던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 쭈꾸미의 그 핵심만 파악을 딱딱딱 해가지고 맞춰서 다시 멘트는 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뭔가 약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큐시트를 짜서 거기에 맞는 이제 멘트를 술술 잘하시는 쇼호스트 분들과 저처럼 약간 똥 튀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멘트가 조금 더 생각나시는 쇼호스트 분들과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조금 이제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제가 파워 J였으면 저는 육아를 하잖아요. 다른 쇼호스트들만큼 멘트 공부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하루에 방송 5개인데 그거를 아이 학원을 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 순발력이 되게 많이 저는 도움이 되는 편이지 않을까. 근데 그 순발력은 J와 P를 떠나서 내가 봤을 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그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뇌적인 역량이 아닐까? 근데 그게 또 단련이 돼요. 방송 100회차 때의 내 순발력이랑 하긴. 지금 1000회차 때 지금 1000회를 넘겼는데 1000회요? 네. 1000회차 때의 제 공부 많이 순발력이랑 하셨겠다. 그 100회차 때는 페이 자체가 작았어요. 1000회차 때부터는 그렇겠죠. 이제 조금 더 잘 벌 수 있었는데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줄었어요. 방송. 코로나 이후로. 네. 코로나가 풀리고 음. 뭐 라이브 커머스로 굳이 쇼핑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없어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 시장이 좀 네, 작아졌구나. 시장이 작아지다 보니까 제가 1000회라고 해서 높은 페이를 부르면 저를 안 찾겠다. 그러면 그것조차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시네요. 고집 부리지 않으시고. 네. 대단하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많은 라이브 커머스 대행사들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가는 걸 보면서 그냥 같이 살아남은 대행사들 막 제 페이를 막 높여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많이 불러주시고 대행사도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고 같이 먹고 살자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겸손까지 진짜 씨는 너무 불공평해 어쨌든. 아니.